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드디어 공매도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5월 3일부터 부분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시장은 기아차와 현대차 EGMP 관련주에 주목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수급이 2차전지와 전기차에만 쏠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뉴스에 따라서 내일부터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와 애플카 협력에 대한 이슈가 거의 기정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국과 캄보디아 FTA 개시에 따른 뉴스가 있었고 건설, 호황, 시멘트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자동차 대표주와 시멘트, 레미콘, 화학, 섬유, 전선과 스마트카, 차량용 블랙박스와 부품, 전자파 쪽에서 좋았는데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클래시스와 세아베스틸, 삼성중공업, 효성화학, ACT 현대산업개발과 인크로스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만도와 아세아시멘트, TK케미칼과 솔로에타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장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구형테크 기아차 관련주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AI 보안 솔루션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화신이 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JEM 게임즈라든지 모베이스 전자가 다시 한번 애플카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효성 TNC에 이어서 효성 화학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고 잠시 침체를 보였지만 오키스 전자가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역시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 평화전공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설날을 앞두고 건설주에 대한 이슈 쏠리는 가운데 3표 시멘트가 올라오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관련주 굉장히 셌는데요. 역시 MC넥스라든지 상신 브레이크 같은 기업들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연결이 되고 있고 한국 가구와 삼목 에스폼과 같이 이렇게 건설 가구 관련된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하게 시황 분석입니다. 주도주 관련 대표주의 흐름으로 다시 싹 바뀌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있는 기업들만 가져가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LG화학을 매수하면서 다시 100만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NC소프트도 10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애플과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2차전지와 자동차 쪽에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주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휴젤은 또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또 추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많이 담고 있는 기업, 오늘은 만도를 굉장히 많이 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들 LNF, 기아차 기업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석유화학 업황 좋은 가운데 효성 TNC와 코오롱 인더,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 좋고요. 오늘 효성그룹주들 여전히 좋은 가운데 효성화학이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고 효성중공업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 쪽에서는 A스토리라든지 뉴가 흐름을 좋게 나왔고요. 항공우주 쪽에서는 인텔리안테크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그룹 내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장기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 공급 이슈에 따라서 가구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계속해서 GS건설과 다시 거래 재개 이후에 DL과 DLENC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역세권 관련된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HT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요. 제우스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네페스가 멈추지 않고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횡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AI 스마트 관련 쪽에서는 한컴 MS라든지 한컴 미드가 또 드론까지 연결돼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첨보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역시 대표주에 주목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쪽에서 친환경 쪽에 E&D와 코스모 신소재, DI 동일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주, 또 차량 경량화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 같고 코프라라든지 상신 브레이크와 뉴인텍 관련된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고요. 평화전공과 오늘은 이녹스까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가장 셌던 부분은 기아차 뉴스로 인해서 아진산업과 구형테크, 동원금속이 가장 좋았는데요. 그중에서 구형테크가 가장 이슈를 받으면서 한가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두 종목도 좋았습니다. 오늘 애플카 관련주를 또 찾자는 그런 내용 속에서요. 모베이스 전자라는 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장기로도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낮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이마트라든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KB금융과 대한항공 앞으로 백신 이후에 수혜주가 될 것으로 이런 소비재주가 갑자기 급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실리고 있습니다. 마감 이후에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초 다음 달 16일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50일가량 연장하고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는 부분에서 나머지는 언제 다 재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만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분적 재개를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선진국 중에서는 또 무기한 공매도 폐지까지 또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측면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또 공매도가 좋은 점도 있다는 내용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이 대표주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와 함께 HLB, 시젠, 또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와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CJ E&M, SK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표주들이 공매도 재개가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섹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쪽에서는 역시 만도가 주인공이 되고 있고요. 그 에이다스 기술, 아다스 기술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기아차 이슈와 엮이나 현대차 이슈와 엮이든지 여러 가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3표 시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건설 쪽의 호황과 함께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년간 계속될 수 있다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화학 섬유 쪽에서는 태강산업과 또 코오롱 인도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 TK케미칼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 TNC는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결국 또 6% 오르면서 좋은 모습 이끄는 가운데 대한유화까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또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과 블랙박스 연결된 종목들 다 자율주행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MC넥스가 또 14%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냈고요. LG 이노텍이 또 여전히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 모비스라든지 한꺼번에 MDS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스마트카 관련된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기아차 관련 종목 구형테크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화신과 또 애플카 관련된 종목으로 모베이스 전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평화전공까지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삼원강자 같은 경우도 차트상 굉장히 좋더라고요. 역시 또 계단식 흐름으로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신 브레이크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시멘트주에 이어서 벽산을 중심으로 한 페인트 관련된 종목도 흐름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DL-ENC, DL과 GS건설, 가평에서 계속해서 청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쪽 다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 이틀 미국 증시가 좀 안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도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까지 연결이 되면서요. 니케이 지수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와 광업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운송 장비 차량 부품 관련주 쪽 우리나라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반면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 테마별 시세 주도주를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 대표주 쪽에서는 만도, LCD 쪽에서는 코이즈, 시멘트 레미콘 쪽에서는 삼표시멘트, 화학섬유 쪽에서는 태강산업, 전선 쪽에서는 KBI 메탈이라는 그룹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은 DL이 앞서 나가고 있고 MC넥스와 구형테크, 벽산, 솔루에타, 효성화학과 삼목 에스폼, 카카오와 태강산업 같은 기업들 대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핀테크 기반의 증권사인 토스증권이 이달 말쯤 공식 출범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기존 핀테크 플랫폼 토스이죠. 고객 1,800만 명 중에 20, 30대 고객을 1,00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롯데그룹 화학, BU가 2030년까지 친환경 사업에서 매출 6조 원 달성과 탄소 중립 성장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전략과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을 비롯하여 롯데정밀화학, 롯데알루미늄, 롯데BP화학을 비롯한 롯데그룹 관련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만큼 앞으로 전략적 투자와 또 좋은 주가의 상승이 예상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면 탄소 중립 성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탄소 배출 감소 관련된 기업과 또 폐플라스틱 관련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개발 기업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오늘 AI 관련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였는데 오늘 좋지 못했고요. 반면 로봇 쪽에서 상장한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퀄컴과 페이팔 홀딩스, 이베이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반기 취업 목표 기업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 결과 카카오가 1등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CJ제일제당 순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투자 아이디어로 현대차 EGMP 관련된 수혜주를 찾자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애플카가 현대전기차 플랫폼 EGMP를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거의 기아차가 생산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4조 투자설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까지 오늘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 속에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아와 애플이 협력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입을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애플 전문가로 유명한 TF증권의 민치고 애널리스트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라서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 현대차 그룹과 협업을 진행할 것으로 거의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는 빠르면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와 만도가 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첫 애플카를 출시한 이후에는 제너럴모터스와 또 협약을 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제너럴모터스와 또 연관된 자동차 부품주가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카 관련된 수혜주로는 모베이스 전자라는 기업이 확 올라왔는데요. 기아차와 애플이 이달 중 애플카 생산을 위한 4조 원 규모 정식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모베이스 전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스마트키 시스템, 카록 세트, 운전대 및 대시보드 주변 조작 버튼 장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좋은 전자제어 시스템과 센서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무선 충전기의 적용 확대와 제네시스용 필기 인식기가 또 최근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의 매출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모베이스 전자가 1년 만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기아차 관련주로는요. 그 관련된 조지아 공장 쪽에서 구형테크와 아진산업, 동원금속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평화전공과 같은 기업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은 지난해 3분기에 이미 시작됐다는 내용으로 EGMP 전동화가 되게 되면 핵심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평화전공을 가져간다는 내용과 함께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모멘텀도 가세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전공은 자동차 고급화의 핵심인 도어 래치와 스트라이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유럽, 미국, 인도 등 현대차 그룹의 주요 사업장에 동반 진출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장일에 따상을 기록하였고요. 앞으로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덕분에 로봇 관련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NC소프트가 오랜만에 100만원을 넘기면서 이렇게 대형주가 게임주 쪽에서 좋은 모습 나타나니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웹젠과 같은 게임주들이 따라가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렌텍은 기본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 L사와 인도 시장 내 이바이크용 배터리팩 납품이 시작되고 순매출 인식으로 400, 500억 원의 규모로 시작될 것이고요. 국내 L사의 인도 지역 내 사업 방향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추가적인 라인 증설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중에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ESS 배터리팩 사업 역시 해외 수주 확대가 긍정적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신재생 ESS 배터리팩 관련주로 이렌텍이 더욱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신사업으로 충분히 중장기 성장성에 밝다는 효성중공업에 대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건설 부분이 좀 영업이익에 못 미치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였고 중공업 부분에서는 또 차단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나빠졌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연된 해외 수주가 재개되고 앞으로 펼쳐질 수도 충전소 사업이 수주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 충전소 굉장히 앞서 나가는 신기술이기 때문에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로 봐야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에 나타났던 뉴스인데요. 화학 섹터의 최고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는 내용으로 송원산업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2배 상향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송원산업은 폴리머 안정제 화학제품 제조와 가공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PVC 안정제와 가소제, 고흡성 소지 폴리우레탄 등 합성 소지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효성 TNC 어제 뉴스 가져와 봤는데요. 일회용 비닐을 안 쓰겠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효성 TNC는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50만원대와 43만원, 47만원 다양한 증권사 속에서 80만원까지 제시된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현재 적정 주가는 112만원까지 본다고 하는데 앞으로 에슬레저나 위생용품 등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앞으로 부탄 다이올의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직 반영도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 인하 효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을 봐달라는 내용으로 글로벌 1위에 맞는 재평가를 받으려면 80만원과 100만원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효성 TNC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FDA를 개시하였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7개월 만에 최종 타결되면서 이 부분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1,000억 원의 상생 기금을 내고 갑질에 대한 부분을 면제받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아이폰 수리비를 10% 깎아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PLCC 강자인 현대카드와 네이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 250만 명은 물론 1200만 명의 네이버 페이 사용자까지 같이 끌어들여서요. 네이버 전용 신용카드를 개발한다는 부분에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더욱더 금융 테크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집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젠이 작년 최대 연매출 2,94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09% 상승하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성공에 힘입어서 연매출 최대를 달성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난해 영업이익 1.3조를 기록하면서 SK텔레콤이 미디어와 보험 커머스가 대부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통신과 AI 기반의 구독형 컴퍼니로 진화하겠다는 부분, 원스토어를 기준으로 더욱더 성장세를 넓히겠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5,456억 원으로 전년비 증가하였는데요.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1% 증가하면서 모바일 기중이 더욱더 커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국 상위 20% 주택 가격이 첫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이런 뉴스와 계속해서 주택 공급이 더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상반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에 호황이 오고 있는데 시멘트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내년까지 시멘트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쌍용 양해와 산표 시멘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 나왔고요. 현재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PBR이 0.39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시멘트 업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 쪽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YN텍이라는 기업이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계속해서 증설될 예정 속에서 또 환경과 해운 탱커선, 골프장과 레미콘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YN텍은 폐기물 쪽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월 1일 이후에 총 27건을 분석한 결과 총 5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모두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식약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 수입 이번 주 내에 승인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로 6만 명분이 공급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국파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인 제넨셀에 지분 30억 원을 투자해서 더욱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양사의 협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가 좀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제는 올해도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목표가 25만 4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이미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시제 매출과 관련된 진단키트 수출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좋게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슈젤이 국가 출하의 승인 없이 중국에 비공식 수출했다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갑상선 관련 임상 이상에서 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서 약물 투여를 중단한다는 소식에 임상 실패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이오 종목에 타격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면 고성장 추세에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슬슬 다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노령화와 기술 발전, 미용 의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비침습적 방식 선호 등을 통해서 앞으로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이 연평균 11% 성장한다는 부분 쪽에서 목표 주가를 2만 1,000원까지 제시하는 내용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아 베스틸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턴어라운드의 초입에 있다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를 15,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흑자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특수강 본강 확대와 본격적인 내수 가격 인상 시작, 고정비 효과가 또 감소한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세아 베스트를 봐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인데요. 실적 발표가 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았고 또 2021년에 기대되는 수직 목표 또한 너무 생각보다 낮다는 쪽에서 목표 주가가 6,000원까지 하향되는 그런 리포트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비중을 줄이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효성화학인데요. 높은 마진율을 향유하는 NF3의 가치를 고려하자는 내용으로 전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효성화학은 현재 세계 2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낮은 상황이나 앞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1.4조 원이 투입된 베트남 프로젝트가 완공될 경우에는 더욱더 PP 스프레드 개선 및 LPG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동에 따른 물량 측면의 증가 효과가 올해 3분기부터 동사 연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프로필렌 정제 마진 획득과 함께 에틸렌 수소까지 부산물 생산도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부분에서 효성화학을 목표 주가를 33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주택 마진 호조로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달성하였고요. 내실을 다지는 2021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역세권 용적률 완화에 가장 큰 수혜주 건설 쪽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주택의 수주 잔고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앞으로 4만 원까지 봐달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크로스라는 기업이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신사업 T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SKT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같이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와 디지털 매체의 중심에서 효율적 높은 광고 집행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폭발적 성장이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케팅 툴을 확보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인크로스를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봐달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온 만도라는 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TK 케미칼이 또 업황이 좋아지는 가운데 3일 연속 끌어올리는 모습에서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세아 시멘트 역시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에타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만도와 MC넥스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기아차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자율주행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E&D를 비롯한 이런 코스모 신소재 동화기업, 첨보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LNF까지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오르고 있으니까요. 같이 투자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석유화학 쪽 캠트로닉스를 비롯하여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기아차 관련된 종목과 또 현대차 쪽에서는 EGMP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 수혜주들을 꼭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C넥스와 만도, 캠트로닉스 같이 이렇게 자율주행의 핵심 관련된 종목들 주목받는 것으로 보이고, 역시 첨보와 LNF와 같은 핵심 소재를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쪽에서 주목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